네, 오늘 그 토론회에 귀한 시간 내주신 기호 1번 새누리당 소속 정몽준 후보자님께 다시 한번 큰 환영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후보자님이 오셨기 때문에 오늘 토론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후보자님께서 이 자리에 나오셔서 약 30분간 후보자가 가지고 계신 복지 철학이나 복지 정책과 관련된 내용들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후에 저희가 20분 정도 연단에 올라가서 준비된 질문 내용을 중심으로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가 허스키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정을 몽땅 준 사람 정몽준 후보입니다. 박수 치셔도 됩니다. 지금 박수 치신 분들 금년에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울 시민들이 일자리와 복지를 챙기겠다고 시장 후보에 출마했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두 가지입니다. 일자리 복지, 일복 터진 시장 후보가 일복시장이고요. 또 알부자라고 사람들이 절 보고 그래요. 알부자. 그것은 알고 보면 부드러운 남자. 알고 보면 부드러운 남자 일복시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도 진도가 빨리 나가는 것 같습니다. 아까는 제가 박수 치셔도 됩니다 했는데 박수 치셨는데 이렇게 치셔서 고맙고요. 오늘 좋은 이런 토론의 자리 만들어 주신 우리 황용규 회장님, 공상길 상임위원님, 장재구 회장님, 그리고 또 김교성 교수님, 또 노숙인연합회 여재훈 회장님, 거주시설협회의 김원재 회장님, 여성연합회 김신욱 회장님, 또 우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숙 위원님,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막 미끄러내리네. 제가 준비해온 원고 간략히 말씀드리고요. 또 제가 파워포인트로 준비한 것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질문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의 백가쟁명 시대입니다. 최근에 복지 논쟁을 보면서 한 가지 안타깝게 느끼는 것은 큰 그림이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하는데 그런 좋은 말씀 들으면서 많은 국민들은 안심을 느끼기보다는 오히려 다소 불안을 느끼지 않나 염려가 듭니다. 이제 우리의 복지는 시혜적 차원을 넘어야 한다고 생각해 봅니다. 사회복지는 국가 발전의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중요하고 시급할수록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 비전을 명확히 했으면 합니다. 저는 지속 가능한 복지, 분별력 있는 복지, 국가를 국가 발전을 이끄는 복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3가지 약속 시리즈 책을 냈습니다. 첫 번째는 정치 분야로 자유민주주의의 약속, 두 번째는 시장 경제의 약속, 세 번째가 복지 분야로 키다리 아저씨 약속이라는 책을 제가 냈기 때문에 오늘같이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서 제 책에 홍보 좀 해야겠다고 여기 오신 분들 한 5분, 10분한테 좀 책 한 권씩 드리면 안 될까
그랬더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안 된다고 연락이 와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혹시 세 권은 어떠냐? 그거는 잘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2권 가져오라고 그랬으니까 2권은 제가 놓고 가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일자리, 사다리, 울타리의 선순환 구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교육제도가 중요하다. 다 알고 계십니다. 교육제도가 바로 사다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다리가 튼튼해야 사회가 건강합니다. 어느 사회가 건강하냐 안 하냐를 측정하는 지표가 2가지가 있다 그럽니다. 교육을 통한 신분 상승의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는 사회, 그것이 사다리. 2번째, 창업을 얼마나 많이 하는 나라인가. 이 2가지인데 요즘 우리나라에서 이 2가지가 약화된 것 같아서 걱정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역시 복지의 보루는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복지 정책이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튼튼히 하는 것보다는 각자 따로 나가서 복지를 혜택을 신청하면 그것이 더 유리한 제도라고 한다면 그런 것은 일부긴 하지만 저희들이 보완해야겠다 생각도 해봅니다. 복지에 기다리 아저씨가 필요하다 생각을 해봅니다. 기다리 아저씨처럼 얼굴도 이름도 모르지만 우리가 어려울 때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든든할까 생각해 봅니다. 이번 세월호 3사로 다들 마음이 먹먹하시죠. 먹먹한데 정말 참혹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아침에 박완서 우리가 좋아하는 선생님의 구절이 나는데 박 선생님은 남편과 아들이 거의 같은 때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참혹한 슬픔을 주셨나 이렇게 했는데 그분의 결론은 이런 큰 슬픔은 극복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참고 함께 가는 것이다 하는 것이 그분의 결론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은 어려울 때 누가 도와준다는 것인데요. 이런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데요. 세월호가 넘어진 것은 그 배에 복원력이 없었기 때문에 넘어졌죠. 배 밑에다가 배의 무게중심을 낮추기 위한 평형수, 물을 집어넣게 되는데 짐을 더 시키기 위해서 평형수를 많이 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람과 짐을 시키기 위해서 그 배에다 위에다가 불법적으로 개축을 했다 그런 건데 세월호는 복원력이 없어서 기우뚱하다가 자빠졌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복원력을 점점 강화시키고 있는지 복원력을 점점 상실해 가고 있는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우리 사회에 이제 세월호 참사가 안 나려면 복원력이 있어야 되는데 세월호 참사 이후에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보면 이러한 사고가 당신한테 났을 때 국가, 정부가 당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에 국민의 3분 중에 2분이 나는 정부가 나를 구조하러 올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대답을 한 것이 이것이 지금 우리 사회의 현실이라고 생각을 해서 걱정이 좀 됩니다. 양해해 주시면 제 개인적인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복지라는 단어가 생소하게 들리던 1977년에 저희 선친께서는 아산사회복지재단을 설립을 하셨고 제가 지금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선친은 강원도 시골에서 가난한 농촌에서 자랐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 하는 이런 공식 목표로 출범을 하셨고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 농촌에서는 병이 들어도 돈이 없어서 죽을 때가 되어야 겨우 병원에 가고 병원에 가봐야 너무 늦어서 또 도움이 못 되는 이러한 가난과 질병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데 도움을 내가 주겠다 해서 병원을 설립했다 하셨고요. 그래서 문자 그대로
그 당시는 무의촌이라는 게 많이 있었죠. 소외된 분들에게 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것으로 시작을 했고, 지금은 젊은이들에게 장학금도 주고요. 교수분들에게 연구비도 이렇게 주면서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아산사회복지재단은 그 이름에 복지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또 새로운 도전에 우리 사회가 직면해 있다고 봅니다. 양극화라는 문제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몇 년 전에 아산 나눔재단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기부를 해서 6천억 원의 기금으로 젊은이들을 도와주는 재단을 만들어 보긴 했습니다. 저는 최근에 서울시장에 출마해야 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정들었던 국회를 떠났습니다. 27년간 있었는데요.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국회는 별로 인기가 없는 기관인데, 그런 곳에, 인기 없는 곳에 27년이나 있은 걸 보면 제가 머리가 나빠도 상당히 나쁜 사람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제가 19대 국회는 지금 여기 계신 우리 김현숙 의원님과 함께 보건복지위원회에 있었고요. 여러분들이 또 좋아하시는 안철수 의원님도 제 맞은편 자리에 앉아 계시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위원회에 가서 저는 관심사항이 어떻게 하면 이 복지 시스템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바꿀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가 전 세계에서 성공한 보험제도라는 평가를 받는데, 그 성공한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는 이것은 수요자 중심의 제도라고 하죠. 수요자 중심이라는 게 뭐 대단한 것 아닙니다. 환자가 병이 났을 때 어느 병원 갈지 환자가 선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각 병원의 의사 선생님들은 똑같은 수가를 적용받지만 그래도 어느 수준의 일정한 수준 내에서 경쟁을 하시죠. 그래서 성공을 했다. 그래서 그런 데 착안해서 사회복지서비스 품질평가원이라는 그 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 선진국엔 그렇게 다 돼 있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지역 아동센터가 지역에 많이 있는데 어느 부모께서 우리 아이를 어디 보낼 때 할 때 그 정보가 지금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이제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이라는 큰 틀을 바꾸는 것도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하고요. 우리나라는 한마디로 압축 성장의 시대를 거쳐서 여기 왔는데, 압축 성장했다고 자랑을 하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다 함께 압축 복지를 개념을 정립해야겠다 생각해 봅니다. 복지 100조 원 시대라는 이러한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복지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사회복지 시민 체감도를 높이는 시장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는 위기를 먹고 자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회적 위험이 닥쳤을 때 사회 구성원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고 그러한 위험을 헤쳐나갈 수 있는 신념과 역량을 제공하는 그 원천이 복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은 사회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라는 도전에 저희들이 직면해 있습니다. 복지는 국민 통합의 기초이고, 국민 통합은 국가의 최고 절체절명의 절대절명. 절대. 네, 맞습니다. 원고에 없이 이렇게 하다 보면 실수는 하는데 이해해 주세요. 절대절명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최고의 목표라고 생각하고요. 복지, 일자리와의 선순환적인 연계를 통해서 우리가 복지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다리, 일자리, 울타리, 이 세 단어가 좋은 단어입니다. 사다리, 일자리, 울타리. 이 리자로 끝나는 리자로 끝나는 이런 그런 것도 있죠. 하여간에 사다리, 일자리, 울타리가 그 든든한 복지의 기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지금부터 파워포인트로 말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동작구에서 찍은 사진인데 어떻게 괜찮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그 석촌동 세모녀 사건은 이웃이 없는 도시 서울의 한 단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무한 돌봄제도, 통장, 단장, 배달원, 가스검침원 이분들과 함께 사회적 연계, 소셜 솔리데리티를 강화해서 건강한 서울 만들겠습니다. 오세훈 시정 시절에 그물망 복지라는 단어를 썼었죠. 시줄, 날줄 뭐 이렇게 해서 그물망 복지. 네, 근데 그 다음에 박원순 시장이 오셔서 만든 게 서울형 복지를 했는데 서울형 복지는 시행률이 높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국의 노인 요양시설이 122%인데 서울은 68%. 저는 서울에 25개 구가 있는데 한 구에 2개씩 50곳의 요양시설을 만들어서 최소한도 100%는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혹시 수상한 그녀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그 배우가 한 분은 남문희 씨인가요? 남문희. 또 젊은 배우는 예? 예? 아, 신은경. 그 영화 주제가도 그거죠. 남은희 씨를 어디 요양원으로 보내려고 하니까 이분이 화가 나서 이렇게 하는 얘기인데요. 재밌게 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전태일 열사를 다 기억하시죠? 전태일 열사의 여동생이 전순옥 의원인데 그분도 오빠하고 마찬가지로 봉제사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 덕분에 제가 우리 창신동 봉제 공장을 많이 갔어요. 그분하고 같이. 근데 거기에 7만 명, 글쎄요, 한 수만 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어린이집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직장 어린이집 100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리어 프리는 영국에서 시작을 했나요? 이게 오래전에 시작했는데 우리나라도 이 개념은 있는데 또 인증제도도 있는데 이것이 권고사항이 갑니다. 저는 이것을 의무사항으로 만들어서 우리 노약자 장애인이 다니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동작구 국회의원으로 일을 하는데요. 주민이 저희 지역구에 있는 그 지하철역 중에 하나에 이수역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수역에 에스컬레이터가 없어서 주민들이 에스컬레이터 하나 설치해 달라고. 그래서 그 메트로에 가서 사장님을 만나서 하나 좀 해달라고. 에스컬레이터 하나 설치하는데 제가 이래봬도 7선 국회의원이 가서 좀 애걸복걸 하는데 한 2, 3년 걸려요. 제가 했더니 또 야당, 우리 지역에 이제 제가 여당, 야당인데 야당 그 관련된 분이 뭐 막 반대하고요. 뭐 이거 하면 선거철에는 공사도 하면 안 되고 여름 되면 여름이라고 겨울이면 겨울이라고 뭐는 또 상인들이 반대한다는 얘기예요. 하나 하는데 몇 년 걸리는데요. 제가 시장이 되면 서울 지하철 역사에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전부 다 설치하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설치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미혼모라고 그러죠. 미혼모. 근데 저는 그 단어가 안 좋다고 그래서 싱글맘이라고 써봤는데요. 미혼모라는 단어는 뭐라 그럴까요? 너는 네 스스로 네 잘못을 알라 하는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안 좋은 것 같아서 싱글맘. 우리나라는 아이를 자기가 키우는 것보다 버릴수록 지원금이 많은 나라 아니냐 하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아이가 아플 때 힘들다고 하는데 양육수당 생계비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다문화 가족이 많은데요. 이건 제가 대전 지역에서 찍은 것 같아요. 그분들하고 만나서 대화하니까 우리 문화의 동화를 너무 강요하는 것 아니냐. 우리는 학교 다닐 때 배달민족, 단일민족 이런 거 많이 배웠죠. 우리나라 가을 하늘이 전 세계에서 제일 좋다, 높다. 근데 글쎄 가을 하늘은 외국 가보니까 다 높고 좋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가르쳐요.
가을 하늘이 전 세계에서 높고 파랗다. 다른 나라도 좀 그런데. 그리고 배달민족, 단일민족을 가리키는데 그건 뭐 좋은 거죠. 우리 단일민족. 그렇지만 강요하는 건 저는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강요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다 같이 화합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죠. 이거 제가 도봉구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 아이들이 참 잘생겼죠. 꼬마들 둘이. 그래서 이제 여성이 밤에 다닐 때, 아이들이 학교에서 갈 때 올 때, 또 우리 집이. 제가 경찰청 자료를 보니까는요, 서울은 전국에서, 전국에 시군구를 하나씩 해서, 서울은 25개구, 경찰서 하나가 2개를 할 경우는 하나로 쳐서, 216개 시군구 중에 범죄율, 총 범죄율과 5대 범죄율, 살인, 강간, 절도 이런 것 전국 최상위권입니다. 서울은 위험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경찰청의 그 자료가 비밀이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사는 동네가 안전하냐 안전하지 않냐 이걸 공개를 하고 뭐 안전하지 않다는 데는 그걸 또 시민들과 시에 책임 있는 분들이 다 알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만들까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 그 자료가 비밀이라는 것 이해가 되세요? 이해되세요? 그런 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외국에 가보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외국의 후진국에 가면 야 너희 나라 석유를 가령 석유는 수출하지만 가난한 후진국 독재 국가들 가면 너희 나라 석유 수출한다는 게 1년에 얼마 수출하냐 그거는 그 나라 대통령밖에 모른대요. 비밀이래요. 근데 그런 나라 가보면 참 이런 나라는 참 힘들겠다 하는 느낌이 드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선진국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안전에 관한 자료가 비밀이다 이해가 안 되죠 진짜. 종로 상가의 탁골공원 영등포 청량리에 어르신 건강센터를 만들어서요 건강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 내곡동에 어린이 병원이 있는데요 가보신 분들 많이 있을 텐데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시설이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설이 좋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진료 받기 위해서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1년이래요. 이게 말이 되나요? 진료 받는데 1년 기다려라. 그래서 최소한도 강북에도 이런 병원 하나 제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큰 비용 안 드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사로 오래 일하시면 본인이 수급권자가 된답니다. 오세훈 시장 당시 급여 수준을 공무원의 95% 수준으로 했으나 시간의 근무수당 제외되어 실제는 그 당시도 80%였다. 제가 시장이 되면 여러 복지사회 처우를 공무원 수준 하겠습니다. 박수 치셔도 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앞으로 또 지금 이 시간에 좋은 말씀 해주시면 반영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제가 어제 관음클럽 토론을 했어요. 2시간을 했는데 종편에서 생방송 했다고 합니다. 혹시 보신 분들 계신가요? 제 목표는 좋은 투자 많이 해서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드는 겁니다. 저는 50만 개, 60만 개를 만들어 보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제가 하고 있고요. 임대아파트도 한 10만 원 해봐서 그래서 어려우신 분들을 좀 우선으로 좀 거기에 살 수 있게 하겠다 그러니까 5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리니까 서울시에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사업하겠다는 분들 민자를 저는 많이 유치할 계획인데 사업하겠다는 분들
제가 도와드리면 되고요. 지금 서울에는 100여 개의 유휴부지가 있고 100여 개의 유휴부지 중에 39 유휴부지에 40만 평의 땅에 서울시에 투자 신청서를 냈습니다. 서울시는 30개 중에 3개만 허가를 해줬대요. 그래서 왜 3개만 해주셨냐 제가 그랬더니 허가해주면 주변 땅값이 오르고 특혜 시비가 있어서 못 해준다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박원순 시장께서 직접 교통평가, 환경평가 해주는데 시간 걸린다 그러는데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30개의 투자 신청서가 와 있고 이것을 해주면 일자리 한 10만 개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공공성과 물론 특혜 시비는 차단해야 하기 때문에 공공성과 공익성을 기준으로 해서 1등서부터 30등까지 매겨서 제가 시장이 되면 그 다음날은 못 해주겠지만 너무 늦지 않게 신속히 해서 30개 중에 15개는 제가 반드시 허가해 줄 겁니다. 제 말씀은 다 드렸고요. 지금부터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제가 쓴 책 키다리 아저씨 약속인데요. 제가 많이 갖고 오고 싶은데 선관위에서 안 된다고 그래서 10권 어떻게 될지 안 돼서 2번 갖고 왔는데 놓고 가겠습니다. 제가 이거 드리고 갈게요.